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찬 선사 인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는 수련 목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지금부터는 수행 과목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에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확인하고자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샷건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안 켜놓은 상태에서 혼자 떠들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냥 엥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잠시 쉬었다가 핸드폰도 좀 충전하고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가 처음 다루던 기기다 보니까 이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 적응하고 잘 하리라 봅니다. 자, 12주차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0시 반입니다. 월요일에 이 영상을 꼭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에 올리는 약속도 지킬 수 있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도록 살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든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 수업은 정자법, 단전호흡법, 단삼배공법이 있는데, 먼저 정자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법은 여러 단체, 여러 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 이 정자법에 대해서, 앉는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보면서 저렇게 앉으면 공부에 도움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온통 앉는 방법 때문에 그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제 앉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5분발 앉는 법, 5분발 앉는 법인데, 5분발 정자법은 어떤 5분발이냐 하면, 우리가 무릎 뒤에 오금에다 발끝을 이렇게 대고 한쪽 발은 포개지 않고 앞에다 두는 겁니다. 앞에다. 제가 지금 현재 5분발 앉아 있는데, 그걸 앉아 있으면 오른발을 넣든지 왼발을 넣든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게 되면 오랜 시간 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니 앞으로 쏠리니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인체의 밸런스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른 방법을 하다 보면 결국 인체가 삐뚤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반듯하게 앉는 습관을 들인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을 포개다 보면 이 순하로 앉아서 첫째 이 무릎에 있는 삼리혈이 눌리거나 복숭아뼈가 눌려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참고 있는데, 참다 보면 수행할 수 있는 시간도 낭비가 되고, 또 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공부가. 그래서 쉽게 해보자, 처음에는 쉽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5분발 앉아있다 보면 두 번째 오는 것은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졸리다든지 이것이 문제이지, 다리가 눌려서 치느린다는 현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분발을 추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자법, 괴자법입니다. 괴자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꿇어 앉는 법입니다. 발 포개지만 했다가 꿇어 앉으라 하니까 더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방법을 해보면 수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괴자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괴자법은 먼저 이렇게 무릎을 딱 붙인 상태, 벌리지 말고 딱 붙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위에다 엉덩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발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여기서 엉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엉덩이를 딱 받쳐주도록 합니다. 그럼 발목 옆으로 이렇게 딱 벌어지죠. 그래서 엉덩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을 딱 붙여서 이렇게 단장에 앉는 법이 저희들이 수행하는 두 번째 중에 있는 정자법, 그래 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법을 앉게 되면 첫째는 허리가 쭉 펴집니다. 척추가 쭉 펴지지요. 쭉 펴지고, 또 무릎이 굉장히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무릎은 크게 아프지 않아요. 물론 무릎이 이제 좋지 않은 분들은 아프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괴사를 못하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해보면 발목이 아프다 그래요. 발목이 아프고 발이 지가 내린다 그래요.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발목의 순환,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업 과정에 자가 이제 치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무릎 아픈 것도 훨씬 괜찮아지고 또 종아리 뒤에 있는 이 성산혈을 풀게 되면 쥐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앉을 수 있나 없나 첫 번째 도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동안 할 수 있나 없나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정자법과 단전호흡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제자분들은 따라서 이제 앉지요. 앉아보면 5분, 10분 만에 뭐 자세가 서서히 뒤틀리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안 좋은 분은 당연히 제가 이제 편하게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분 정도에 이제 자기가 맥심을 두고 하는데 20분을 처음부터 해내는 분이 잘 없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앉는 분은 괜찮은데 일상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으면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저리고 뒤틀리고 제가 4시간 동안 저는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풀로 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라 하면서 수업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 또 의욕을 가지고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4시간은 풀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드물더라고요. 물론 저도 풀로 앉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몸을 좀 풀어가면서 하는데 거의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이제 얼만큼 내 혈액순환이, 발목순환이 잘 되는가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앉아서 수업하는 것을 저는 많이 권합니다. 호흡할 때도 이렇게 권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거나 하루 일상을 돌아볼 때도 이렇게 우리가 정자를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자법은 무릎을 붙이고 발 뒤꿈치에다가 엉덩이 넣고 하는 것을 괴자, 그리고 오금발은 이렇게 오금 뒤에 발을 넣는 거, 이 2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앉아서 수업하는 걸 제가 많이 권하고, 또 은근슬쩍 눈치를 한번 줍니다. 그 다리 풀고 있다가 또 이렇게 설 앉고, 그러다 보면 4주, 8주, 12주 되면 어느 정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앉아서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혈순환이 좋아지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정자법이고, 두 번째는 단전호흡법입니다. 이 단전호흡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개설된 이래 수많은 분들이 단전호흡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고, 저는 이제 굳이 단전호흡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호흡법, 우리가 말하면 쉽게 하는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호흡법은 첫째 원칙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자,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기능, 입은 그렇죠, 언어를, 그 다음에 맛을, 노래를 부르거나 자기의 이제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 음식을 먹는 과정에 음식을 먹는 기능에 입을 쓰고,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귀는 듣는, 자기의 이제 모든 이제 우리 장기들이 거기에 맞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으로 숨을 쉬거나 그 다음에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 되고 코로 호흡하지 않는 습관 들게 되면 결국 그걸로 코로 밥을 먹고, 그죠, 입으로, 그죠, 숨을 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코로 밥을 먹는다. 제가 이제 이런 건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분들이 병원으로 저를 이렇게 직접 초대를 해가지고 치유를 좀 부탁합니다. 가보면 유정한 분들은 거의 어쩔 수 없이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코로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산소 호흡기를 입에다 채우고 그렇게 산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아프지 않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어진 섭리를 역행하다 보면 그렇죠, 과학의 힘이나 인공의 힘을 빌려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입 해벌레 벌리고 숨 쉬는 것을 마감하고
코로 숨 쉬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만화나 이런 영상을 볼 때, 그렇죠? 조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약간 문제 있는 분들은 입을 해볼래 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처럼 입 해볼래 벌리고 있는 것은 기가 빠진 상황이고 제대로 숨을 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히 정확하게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코로 편안하게 1, 2, 3, 4, 5, 6 들으시고 6, 5, 4, 3, 2, 1 내쉬고 그래서 호흡은 들으시고 마디를 딱 끊고 쉬는 것이 아니고 공이 딱 떨어지면 자동으로 통 튀어오르고 올랐다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자동으로 바닥에 닿으면 자동으로 튀어오르는 즉 마디가 없이 대나무처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끊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코로 쭉 들이쉬고 다음에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이 호흡법을 저는 이제 권장하고 저희 이제 회원분들은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내 나이 당연히 알고 있죠. 본인 생일도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고 본인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신의 숨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면 거의 오신 회원들 100이면 99명이 갸우뚱합니다. 내 숨결 모릅니다. 즉 내가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이 과연 몇 초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엄마 배에서 응애 하면서 날숨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한호흡 들이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한호흡 들이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일생인데 1호흡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호흡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수명을 간장하는 이 호흡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명도 왜 수명이라 지어놨나 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거나 마우스를 사거나 볼펜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모든 것이 사용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다 이 마우스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몇백만 번 클릭하면 수명이 다합니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수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명, 우리가 목숨수, 이 목숨명, 숫자는 호흡수.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몇 번의 호흡을 이렇게 쓰면 다 끝나면 이제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아끼는 것은 전기세, 그 다음에 금전, 물건, 지우개까지 다 아끼지요. 하다못해 화장지까지 아끼는데 정말 아껴야 될 이 호흡, 수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가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와 가장 좋은 집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수명, 내 호흡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계부 쓰듯이 내 호흡도 지금부터 찬찬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명이라고 정해두었고 스마트폰에 보면 스탑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스탑워치는 논리가 100m 달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내쉬는 것을 한번 해보면 평균 한 13초에서 한 15초가 나와요. 그것보다 짧은 분도 많지만 여기서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 스마트폰 끄집어내서 호흡을 하면 측정해보세요 하면 좀 긴장해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한 13초가 잘 나오고 더 짧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달아서 3회 정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한 것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내 호흡수가 평균 얼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호흡도 더 짧아요. 굉장히 많이 쉬어요.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 호흡을 찾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무엇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뉴스를 보거나 일상을 하다가 숨결을 잡아야지 하는 순간
탁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은 나의 숨결을 잡아라. 즉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관리해라는 뜻과 저는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호흡이 3번 했을 때 얼마다, 그럼 평균 몇 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수행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 책자가 있으면 적는데 한쪽 면에 적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행 노트 만들어서 몇월 며칠 날 호흡 평균 몇 초, 그리고 다음에 또 뭐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하실 때 계속 적습니다. 일주일 단위 적어도 되고 매일매일 적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영상 수업과 같이 4주, 8주, 12주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호흡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는 습관이 되지 않다 보면 공부에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고. 그럼 또 호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코로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라 이야기했는데, 단전이라 하는 위치는 과연 그럼 어디 있고 단전을 어떻게 가늠하냐? 단전은 전부 다 여러분도 배꼽 다 있지요? 뭐 배꼽 없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하다못해 참외도 배꼽 참외가 있는데 뭐 우리가 배꼽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배꼽 아래 3치, 배꼽 아래 세치에 단전이 있다고 어학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배꼽 아래 세치는 여러분들의 이 손톱 넓이, 이 넓이가 한 치입니다. 한 치. 그러니까 배꼽부터 한 치, 두 치, 세 치 자리가 단전인데, 몸통 정중앙을 내려가면 그 정중앙 위치 정도에 이 세 치의 단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단전을 의식하고 호흡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전에 뭐 기를 모아라, 호흡을 모아라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행법은 기를 모으는 수행법이 아니고 기를 소통하는 수행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그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첫 시간이니까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단전까지 의식하고 다시 코로 내쉬고, 단전 의식하고 코로 내쉬고 하는 호흡법을 먼저 권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느끼게 되고 또 의문점도 들 겁니다. 그럼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중학교 때 이 호흡법을 뉴스라든지 다른 사람이 책에 이렇게 보면서 뭐 호흡을 가늘고 길게 고르게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늘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고르게 하는 것인지 이게 잘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흡하면서 우리 후학들한테는 쉽고 단순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관으로 제가 이 깃털수련법, 깃털호흡법인데, 깃털은 지금 현재 구하기 어려우니까 집에 있는 이 화장지, 이거 없는 분은 없지요. 그것도 한 칸 정도 떼면 됩니다. 뭐 티슈에 써도 되고 휴지 한 칸 정도 하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옆으로는 안 찢어져요, 이 휴지가. 그리고 보통 뭐 2겹, 3겹, 1겹은 잘 없어요. 이 휴지는 3겹인데 3겹 중에서 한 겹만 이렇게 떼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겹은 다음에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코에다가 한번 붙여 봅니다. 자, 한번 붙여 보세요. 코에다가 이 휴지를 이렇게 붙여 보세요. 자, 어떻게 붙이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제가 우리 이제 도반들한테 붙여보라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혓바닥에 착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가 코에 탁 붙이려 하는데, 휴지는 어떻습니까? 휴지는 혓바닥에 착 붙고 코에는 붙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침을 코에 싹싹싹 발라서 이렇게 탁 붙입니다. 그걸 보면 한 7, 8하나리 휴지 침 발라고 붙이세요 하면 혓바닥에 탁 붙입니다. 코에 붙이려는데 혓바닥보다 먼저 붙입니다. 그래서 휴지를 먹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발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의식이 조금 있는 분은 이렇게 침을 발라가 탁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어떻게 붙였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뭐 침을 발라가 이게 바르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상이니까 제가 미리 물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물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코에다가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니까
숨 쉴 때마다 이게 태극기가 흩날리듯이 막 펄럭대지요.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입에도 막 달라붙어요. 우리가 숨을 입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쓰는데 말을 하면서 들어붙어요. 그렇게 붙인 순간 우리 도반님들이 엄청 깜깜해 합니다. 왜?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돈 안 내고 콩을 막 쉬었는데 들판에 풀어지는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삐를 딱 씌우니까 깍깍, 사부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숨을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깜깜해요. 화딱지가 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호흡을 낭비하고 살았다, 숨길을.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딱 붙이고 제가 일반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저는 호흡 좀 고른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호흡, 코로 고요하게 가누고 부드럽게 하는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정도 나도 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휴지를 붙이고 호흡을 먼저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을 준비하셔가지고 거울을 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어떻게 차분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호흡만 가지고 4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한테 코로 숨쉬는 법, 그리고 앉는 법, 그리고 휴지를 붙여서 하는 법, 그것을 거울을 보고 하는 법을 먼저 한 주간의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첫 주에 해야 될 게 단3배공, 그것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창고에 있는, 또 여러분 옥션이나 마트에 있는 쿠팡 이런 마트에 있는 여러분 창고에 있는 거울을 직원을 통해서 집으로 좀 갖다 달라 하셔가지고 전신 거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행은 계속 거울과 함께 할 것인데, 푸른 거탑처럼 가위바위보 거울과 해서 이기라 하는 과제가 아니고, 저의 과제는 거울 속에 있는 도반과 함께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종교도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큰 스승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경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도반을 두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언제까지나 그분이 변치도 않고 실증내지도 않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다른 대상을 존경하다 하기보다는 저는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도반님을 존경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이 먼저 졸고 내가 먼저 일어나겠네 하고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서서 내가 더 오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이 제대로 휴지 붙이고 호흡하는지, 또 나는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이렇게 경쟁하시고 가늠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잠기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얼굴 색깔과 몸에서 나오는 오라상이 다르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거 보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울 속에 있는 도반에 어느 정도 오라가 나오거나 어느 정도 자세가 안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도 가늠하시고 늘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냥 혼자 하면 공부가 진전이 없지만 도반을 모시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4주차, 8주차, 12주차 저 이제 힐링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고 또 보여드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도반들 만나면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때부터 이제 경쟁도 하시고 선의 경쟁도 하시고, 또 잘하신 분들 또 각자의 경험도 듣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오감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또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시간이 12주 됐을 때는 여러분들 반듯한, 어느 정도 반듯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수업을 지켜본 결과 거의 여기 보면 4주차 한 달 안에 거의 대부분 다 길을 다 느끼고 소통하고 다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 특수 공법을 뒤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앞에 당기면 하루 만에도 다 길을 느끼고 길을 소통하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담 가질 것 같아서 이번 수업은 차분차분하게 순서대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계했고, 자, 요약하자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호흡수를 측정해서 기록할 것. 두 번째는 앉는 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괴달해서 20분 정도 앉을 수 있는가, 어느 부분이 불편한가를 측정하고 계속 도전할 것. 그리고 코로 항상 숨쉬는 습관을 들일 것. 그리고 단전호흡법은 코를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또 단전을 의식하고, 다음에 휴지를 코에 붙여서 거울을 보고 휴지가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반복 수행할 것.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의 수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300공법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2주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되고, 또 일상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련법이다 보니까 그거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측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옮기게 되면 틀림없이 변화가 온다. 그렇게 호흡하시면 온몸이, 코로 숨을 쉬시면 온몸이 덥다. 아직까지 초봄이지만 앉아서 호흡하면 금방 더워집니다. 몸이. 그 더워지는 체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차곡차곡 제가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법이 과연 올바른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이 점검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고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수행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서 제가 일주일마다 과제를 탁탁 올리면 우리 이제 도반님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수행했던 것을 과제로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도반님들과 지금 신입 도반님들은 제가 따로 밴드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오픈해 두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호흡했던 거라든지 앉는 자세를 이렇게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5분 정도는 그냥 올라가니까 촬영해서 영상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로 따르셔가지고 좀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일일이 댓글을 설명하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오픈하게 되면 그 밴드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영상은 사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밴드는 쉬우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려드리고, 또 다른 도반님들 올리고 또 보고, 저분은 저렇게 인지하고 저렇게 행동하였구나, 벌써 저렇게 괴자를 20분 동안 했구나 하는 걸 다 서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가면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래서 밴드를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소통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유튜브에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건 달기 어렵고 또 이거 촬영하면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 홀랑 날아가기도 하고 또 편집하는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밤 11시인데 오늘일지도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밴드에 이제 활용하게 되면 밴드 광고는 아니지만 쉽게 소통되고 제가 그동안 밴드를 쭉 관리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갑니다. 빨리 편집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무편집으로 그냥 한 방에 쭉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정 없이 그냥 초반에 영상을 잘못 찍으면 지우고 그 뒤에부터는 풀 영상으로 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 오늘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목도 크크합니다. 마이크 다음부터 꼭 확인하고 한 방에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도록 하고 밤이 늦었습니다. 이 시간 올리면 또 알람 설정 한번 또 알람 울릴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천 선사였습니다.